새벽 4시. 동네 사람들조차 잘 모르는 오래된 재래시장 입구에 희미한 가로등만이 빛을 비추고 있었다. 비가 쏟아질 듯 흐린 하늘 아래 시장 상인들은 천막을 열고 상자를 끌어내고 야채와 생선을 준비하느라 분주했다. 하지만 그 사이에서도 유독 느릿하고 조용한 움직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바로 73세의 이분선 할머니, 시장에서 꽃을 파는 작은 노점을 35년째 지켜온 사람이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노점은 시장 끝자락, 가게가 거의 닫혀 쓰러져가는 창고 옆에 붙어 있었다. 사람들이 거긴 죽은 자리라 장사가 안 되라고 말할 정도로 발길이 뜸한 위치였다. 그럼에도 할머니는 매일 새벽꽃을 다듬고 빗물에 젖지 않도록 비닐을 고정하고 작은 난로를 켜며 자신의 자리를 지켰다. 아이고, 오늘은 국화가 좀 싱싱하네. 그래도 누가 와줄라나. 할머니는 속삭이듯 말하며 국화와 장미를 하나씩 세워두었다. 시장이 점점 사라져가고 상인들도 점점 떠나고 단골들마저 나이가 드러 나오지 않게 된 지 오래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시장이 좋아서, 이 자리만은 놓치고 싶지 않아서, 그리고 남편과 함께 꽃을 팔던 기억이 남아 있어서 여기 남아 있었다. 그날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할머니는 문득 알 수 없는 불길함 같은 걸 느꼈다. 시장 건물 일부는 철거가 진행 중이었고 상인들은 여기도 머지않아 헐린다더라는 소문을 주고받고 있었다. 할머니는 묘하게 마음이 가라앉았다. 혹시 이 자리를 잃게 되는 건 아닐까? 그렇다면 남편과의 마지막 추억도 잃어버리는 듯해 가슴이 서늘했다. 그 새벽 할머니 앞에는 아직 아무도 오지 않았다. 하지만 할머니는 조금도 포기하지 않는 표정으로 꽃을 핀셋처럼 정성스럽게 다듬고 있었다.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는 마음이지만 그 마음이 시장 한구석에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다. 시장에서는 요즘 보기 드문 젊은이가 있었다. 바로 27살의 민호, 시장 현대화 사업단 신입 직원이었다. 매일 새벽 시장을 돌며 상인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는지 확인하는 업무였는데 민호는 출근할 때마다 할머니의 꽃 노점 앞에서 잠시 멈추곤 했다. 이분선 꽃. 할머니가 붙여놓은 손글씨 간판은 오래되어 글씨가 번져 있었고 노점은 너무 낡아 언제 무너져도 이상하지 않았다. 할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민호가 인사하자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다. 아이고, 우리 시장 젊은이. 오늘 비 온다니 꽃이 눅눅해질라. 테이블 좀 고정하는 걸 도와주면 좋을 텐데. 민호는 기꺼이 도왔다. 그러다 우연히 노점 천막 뒤에서 나무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겉은 오래되어 갈라져 있었지만 상자에는 묘하게 정성스러운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민호가 무심코 상자를 만지니 할머니는 잠시 주저하다가 조용히 말했다. 그건 오래된 거라. 남편이 만들었어. 여기가 없으면 저 상자도 둘 데가 없지. 민호는 순간 마음이 이상하게 저렸다. 할머니에게 이 노점은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남편과의 시간을 끌어안고 사는 삶의 일부였다. 하지만 시장 철거 일정은 이미 잡혀 있었다. 민호는 말할 수 없었다. 할머니에게는 이곳을 지키겠다는 희망이 있었지만 현실은 그 희망을 산산이 부숴놓을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도 민호는 할머니를 도와주다 자신이 가진 작은 고민을 털어놓았다. 할머니, 요즘 사람들은 시장에 잘 안 와요. 온라인 주문만 하니까 시장도 곧 없어질 것 같아서 좀 씁쓸해요. 그러자 할머니는 잔잔하게 웃었다. 어이구, 젊은이. 시장이란 게 말이여. 사람 냄새가 나는데요. 사람이 안 오면 결국 사람이 다시 찾아오면 되는 것이요.
민호는 그 말에 이상하게 마음 한구석이 뜨거워졌다. 할머니의 말은 단순한 낙관이 아니라 삶을 오래 살아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깊은 믿음이었다. 그리고 민호는 그날 생각했다. 할머니 노점만큼은 절대로 그냥 사라지게 놔둘 수 없다. 며칠 뒤 시장에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떨어졌다. 구청에서 시장의 노후 구역을 전면 철거하겠다는 공문을 붙여놓은 것이다. 상인들은 술렁였다. 아이고, 우린 어디로 가라는 거야? 진짜 다 철거하는 거래? 우려먹을 만큼 우려먹더니 결국 이거냐? 가장 충격을 받은 사람은 할머니였다. 할머니의 노점은 철거 구역 한가운데 있었다. 할머니는 노란 공문을 오래도록 바라보았다. 손이 떨렸다. 눈동자에 힘이 빠졌다. 이곳이 마지막인데. 할머니의 입술은 파르르 떨렸고 살아온 세월보다 더 큰 상실감이 그 작은 어깨 위로 내려앉았다. 그 자리는 단순한 가게가 아니라 남편이 처음 꽃을 팔자고 제안했던 생의 출발점이었다. 여기라도 있으면 내가 버틸 수 있었는데. 민호가 달려와 할머니를 붙잡았다. 할머니, 저 시장 측에서 대책을 마련해 보겠다고 하고 있어요. 너무 걱정 마세요. 하지만 할머니는 희미하게 웃었다. 나는 이제 옮길 힘도 없구나.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마무리하려고 했는데. 그 말에 민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할머니의 작고 주름진 손 위로 빗방울이 떨어졌다. 그날 시장은 마치 오래된 기억 하나가 무너지는 듯 고요하게 비를 맞았다. 철거 소식이 알려진 뒤 시장 상인들 사이에서는 할머니의 이야기가 조용히 퍼졌다. 할머니가 남편과 함께 꽃 노점을 시작했던 얘기, 남편이 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나며 꽃 한 송이처럼 살라고 했다는 얘기, 남편이 만든 나무 상자에 매일 작은 쪽지를 넣으며 자신의 마음을 기록했다는 얘기.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아무에게도 한 적이 없었지만 오래된 시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바람처럼 퍼져나갔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평소 거의 없던 손님들이 하나둘씩 할머니 노점을 찾기 시작했고 평소 말이 없던 생선가게 아저씨는 꽃을 몇 송이나 사갔다. 분식집 주인은 가게에 꽃 좀 두려고요라며 장미 다발을 사갔다. 시장에서 일하는 청소 아줌마도 아끼던 비상금에서 1,000원을 꺼내 국화를 하나 집어들었다. 할머니, 힘내세요. 여기 없어지면 안 되는데. 우리 시장의 상징 같은 분이잖아요. 할머니는 난생 처음 겪는 일이어서 어리둥절했다. 아이고 왜들 이래 이 늙은이한테. 하지만 사람들은 말없이 웃으며 꽃값을 내놓았다. 누구는 10,000원짜리를 놓고 거스름돈은 됐어요라고 했고 누구는 꽃이 아니라 응원을 사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그날 집에 돌아간 할머니는 오래된 나무 상자를 열어 남편과 주고받던 작은 쪽지들을 꺼내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35년 만이었다. 민호는 할머니의 눈물을 보며 마음 깊이 다짐했다. 할머니의 노점 반드시 지켜야 한다. 민호는 시장 상인회장, 구청 담당자, 지역 청년들, 심지어 시장을 다큐멘터리로 기록하던 작가까지 찾아가 재래시장 기록 프로젝트를 제안했다. 시장에서도 철거를 반대하는 목소리는 많았지만 그것을 체계적으로 모아낼 사람이 없었다. 민호는 밤새 기획서를 쓰고 영상 촬영을 하며 시장의 역사를 담았다. 할머니의 꽃 노점, 상인들의 이야기, 사라질 위기에 처한 시장의 풍경이 짧은 영상으로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는 영상을 SNS에 올리며 이렇게 적었다. 여기는 단순한 시장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삶이 시작되고 끝나는 자리이며 시간이 쌓인 이야기의 장소입니다. 특히 꽃을 파시는 이분선 할머니의 이야기를
꼭 지켜주고 싶습니다. 영상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퍼졌다. 시장에 오지 않던 젊은이들도 저곳에 한번 가보고 싶다고 댓글을 남겼다. 심지어 지역 방송국에서 연락이 와 인터뷰를 요청했다. 그리고 며칠 뒤 사람들이 시장으로 몰려왔다. 마치 잊혀졌던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듯했다. 방송국이 시장에 왔고 카메라는 자연스럽게 꽃 노점 앞에 멈췄다. 스포트라이트는 할머니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이었지만 사람들은 그녀의 오래된 노점과 꽃을 보는 순간 마음이 묘하게 흔들렸다. 기자는 물었다. 할머니, 왜 이렇게 오랜 세월 여기서 꽃을 팔고 계신가요? 할머니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다 조용히 입을 열었다. 여긴 남편하고 처음 꽃을 팔기로 했던 곳이어요. 아무도 없던 구석에 꽃 하나 놓으면 시장이 조금은 밝아질 거라고. 남편이 그랬지라. 카메라가 흔들렸다. 기자도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이 느껴졌다. 할머니는 천천히 남편이 만든 나무 상자를 가리켰다. 여기엔 남편이 남긴 쪽지들이 있어요. 분선아, 오늘도 꽃처럼 살아. 그 말이 나한테는 살아가는 이유였지라. 방송이 나간 뒤 사람들은 시장으로 몰려와 꽃을 한 송이씩 사갔다. 할머니는 그때마다 고맙다, 고마워라고 말하지만 말끝이 항상 떨렸다. 할머니는 평생 처음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일 수 있다. 는 감정을 느꼈다. 철거 결정일 하루 전 시장은 어느 때보다 붐볐다. 상인들, 손님들, 취재진, 아이들까지 모두가 마지막 장날을 보내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리고 시장 중앙에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다. 구청 관계자가 마이크를 잡았다. 시장 노후구역 철거건에 대해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결과 모두가 숨을 삼켰다. 철거 구역 중 일부를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역사성과 상징성이 확인된 구역은 근현대 생활사 보존 거리로 지정됩니다. 사람들은 웅성거렸다. 그러자 관계자는 마지막 문장을 읽었다. 보존 구역에는 이분선 할머니의 꽃 노점을 중심으로 시장 역사관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그 순간 시장은 박수와 함성으로 가득 찼다. 할머니는 이해하지 못한 듯 멍하니 서 있었다. 민호가 울먹이며 할머니 손을 꼭 잡았다. 할머니, 이제 이 노점은 없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남아요. 할머니의 눈동자가 흔들리더니 마침내 뚝 눈물이 떨어졌다. 내가 마지막이 아니라 시작이구나. 몇 달 후 보존 프로젝트가 완료되었다. 할머니의 노점은 그 모습 그대로 보존됐지만 전보다 훨씬 따스하게 꾸며졌다. 할머니는 여전히 손수꽃을 꽂았고 그 옆에는 작은 안내판이 설치되었다. 이분선 꽃 노점 1989년 개업. 시장과 함께한 삶의 기록. 놀라운 건 그 이후였다. 할머니의 꽃 노점은 시장의 상징이 되었고 젊은 연인들이 꽃을 사기 위해 찾아왔고 아이들은 꽃할머니 안녕하세요 라며 손을 흔들었다. 할머니는 매일 나무 상자를 열어 남편의 쪽지를 한 장 읽으며 하루를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쪽지가 더해졌다. 시장 사람들, 손님들, 심지어 아이들이 남긴 응원 메시지들이었다. 할머니 꽃 정말 예뻐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여기 오면 마음이 편해져요. 할머니는 그 쪽지를 천천히 읽고 조용히 웃었다. 이게 남편이 말한 꽃처럼 사는 거구나. 한편 민호는 시장 개선팀 팀장이 되었고 시장 전체를 사람 냄새 나는 공간으로 되살리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는 종종 할머니 노점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곤 했다. 할머니가 시장을 살린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는 늘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다. 아이고, 젊은이.
내가 아니라 다들 마음이 벼락처럼 몰려와 준 거지. 하지만 누구나 알고 있었다. 할머니의 작은 꽃 노점에서 시작된 기적이었다는 것을. 그날도 할머니는 장미 한 송이를 들고 중얼거렸다. 여보꽃이 또 피었어. 여기 시장에서 우리가 시작했던 그 자리에서. 그리고 시장 한복판에서 꽃이 다시 피어났다. 사람들이 다시 모였다. 이야기가 다시 이어졌다. 사라질 뻔했던 시장은 할머니와 함께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고 있었다.